입주 물량이 2023년도 이후부터 늘어나는 그림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는 부동산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양 물량도 같이 늘어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건설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황기가 연출이 될 것 같다라고. 건설업종은 전형적인 수주의 함수입니다. 곳간에 먹을 거를 많이 쌓아놓은 건설사일수록 향후에 매출이 꾸준히 증가한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 물량이 늘어났을 때 국내 주택주라던가 건자재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어디까지 찍었는지를 비교해 보신다면 이번 상반기 때 주가가 상승했던 거 이상으로 여전히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유준하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SK증권의 신서정 연구위원을 모시고 건설 업종을 투자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투자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은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K증권에서 건설과 건자재를 담당하고 있는 신서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할 때 코로나가 극심해지게 된다라면 상대적으로 수주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대면 작업이 필요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극심해졌을 때 수주의 확률이 낮아지는 가능성이 있긴 하고요. 코로나가 극심해져서 예를 들어서 몇 인 이상 그 집합이 어려워지게 됐을 때 공사의 진행 자체가 어려워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결국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소비재 섹터랑 좀 비교해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정률에 따라서 이연 인식을 하는 구조잖아요. 몇 인 이상 집합 금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공정에 조금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매출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추가적으로 발주처가 보상을 해주는 절차들도 상당히 많기는 해서 되돌아봤을 때 해외 부분이나 국내 건설 부분이 생각보다 더였던 이유가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도 코로나가 그 작년만큼 심해진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당연하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수주 비중이 높은 기업이 있을 테고 해외 수주 비중이 높은 기업이 있을 텐데 이 둘 중에 뭐가 좀 더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을까요? 코로나19가 심해지게 되면 해외 출국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해외 익스포저가 더 높은 종목들에 한해서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국내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현대건설과 같은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건설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해외 비중이 좀 높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건설에 들어가는 원자재가 워낙 많잖아요. 철근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도미노처럼 주가가 하락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또 어떻게?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마진 스퀴즈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긴 한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 시점까지는 크게 우려하실 사항들은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원가를 브레이크다운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전체 원가에서 30에서 한 35% 정도가 토지비이고요. 나머지 55%가량이 건축비입니다. 한 나머지 15%가량이 기타 비용인데 말씀 주셨던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슈는 이 55%에 해당되는 그 건축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건축비 55% 내에서도 사실상 자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남짓이기 때문에 전체 원가로 따져본다라면 한 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연초 대비 모든 원자재 가격이 30% 급등했다라고 치더라도 전체 원가단에서 미치는 영향은 3%에 불과하다라는 결론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걱정하시는 것 대비로는 당연하게 마진 스퀴즈에 대한 우려가 적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추가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을 한다면 내년의 마진율과 관련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사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마진에 대한 축소보다는 이게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져서 공정이 예상보다 좀 더뎌질 가능성을 크게들 우려를 하시는데 대형주에 한해서는 본사랑 1대1로 계약을 하는 데다가 연간 계약을 맺어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원자재 수급 이슈도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 원가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는 말이죠.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토지나 이런 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본인들이 이제 또 하면서 디벨로퍼라는 개념을 앞세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DLENC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인데 건물 운영과 관리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구조라고 보시는지. 결론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라면 네네. 말씀 주셨던 디벨로퍼의 상대적인 개념이 제네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벨로퍼는 말 그대로 땅을 인수해가지고 분양까지 전반적인 밸류체인을 모두 관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네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공이라는 서비스만 제공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피만 받는 구조인데, 최근의 트렌드가 주택 시장이 워낙 호황기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디벨로퍼의 비중을 좀 확대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상당히 많고, 말씀 주셨던 DLENC와 같은 종목들도 있지만 나머지 현대건설이라던가 GS건설과 같은 대형 건설사들도 비슷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제가 2019년도쯤에 인덱스 레포트를 디벨로퍼라는 주제로 썼었고, 그때 상당히 좋아했었던 키차트가 뭐였냐면 X축을 매출액으로 두고 Y축을 OPM, 즉 수익성으로 뒀을 때 제네콘이랑 디벨로퍼의 성장 과정을 쭉 그려보니까 제네콘은 어쩔 수 없이 시클리컬이라는 특성상 이게 경기가 꺾였을 때 매출액이라던가 수익성이 둔화되는 그림들이 연출되는데 반해서 디벨로퍼는 꾸준히 매출액과 수익성이 우상향하는 그림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러한 추세가 국내에도 도입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 대한 변화에 대한 시발점이 작년, 올해를 기점으로 대형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 집값도 사실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고 국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 같은 한국 집 가격 자체가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기업 밸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 디벨로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체 사업을 영위한다라는 거고, 제네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공이라는 서비스만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벨로퍼 관점에서 본다라면 당연하게 부동산 경기가 호황기를 보이고 분양가가 떴을 때 예상보다 이익률이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제네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양 경기랑 무관하게 혹은 해당 프로젝트의 분양률과 무관하게 정해진 피만 받는 구조였던 데 반해서 최근에는 트렌드가 뭐냐면 대형 시공사들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시행사에게 재무적인 부분을 백업을 해주고 분양가가 예상보다 더 좋았을 때 추가적인 이익을 쉐어해주는 구조로도 같이 가거든요.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제네콘 입장에서도 부동산 경기가 활황기이거나 부동산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추가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평균 주기라든지 하락을 하게 되는 계기나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부동산을 사이클로 분석을 하셨던 분들이시라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의 급증세를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이클이 너무나도 길어졌고 혹은 혹자들은 사이클이 없어졌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뜨게 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뜬 가격으로 건설을 많이 했을 때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분양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 분양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결국에는 공급이 증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경향을 보일 때가 많았었거든요. 최근의 추세는 분양 경기가 상당히 좋고 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해서 뜨고 있어서 이러한 추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들이 상당히 많으신 시점이긴 한데, 제가 데이터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분양 물량이라는 것이 2015년도 52만 호를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2018년도를 바닥을 다지고 다시금 2019년도, 2020년도까지 분양 물량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레깅시켜서 반영을 해본다라면 입주 물량이 2023년도 이후부터 늘어나는 그림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는 부동산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단기간 내에는 부동산 가격도 뜨지만 분양 물량도 같이 늘어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건설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황기가 연출이 될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2015년이었나요? 52만 호 공급 최대를 찍었다는 그 시기가. 지금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향후에도 그 52만 호까지 정점을 찍을 걸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과거 사이클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2013년도 분양 물량 저점을 찍고 2015년도까지 올라오는 사이클이랑 2018년도 저점을 찍고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까지 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사이클이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예상 분양 물량을 숫자로 찍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2021년도 적어도 39만 호, 잘 찍히면 47만 호까지 분양이 될 것 같고 2022년도에도 이 정도 숫자가 찍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본다라면 뭐 52만 호에는 못 미치는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점 대비로 주택 분양 물량 자체가 늘어나는 그림을 본다라면 과거 주택 공급 사이클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해석을 해보고 있고 이 관점에서 또 재밌는 게 주식 관점에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분양 물량이 늘어났을 때 국내 주택주라던가 건자재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어디까지 찍었는지를 비교해 보신다면 이번 상반기 때 주가가 상승했던 거 이상으로 여전히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건설업을 보는 뭐 재무적인 기준이라든지 팁이 혹시 따로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업을 분석할 때 주요시하는 데이터가 신규 수주 데이터이고요. 또 공정률이라던가 원가율 데이터인데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하시면서 뭐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서프라이즈가 나올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데 주가 반응이 안 되어 있는 종목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고 이 각각의 지표들이 가지는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건설업종은 전형적인 수주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곳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곳간에 먹을 거를 많이 쌓아놓은 건설사일수록 향후에 매출이 꾸준히 증가한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곳간에 쌓아놓은 먹거리들이 언제쯤에 얼마만큼 소진이 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공정률이라는 데이터를 보셔야 되는데 공사의 진행 사항들을 팔로우하시면 공정률에 대해서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원가율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게 과거 건설업종들은 예상 원가보다 실제로 들어간 원가들이 크게 발생을 해서 빅베스가 발생했었던 적이 꽤나 있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예정 원가를 제대로 체킹을 하지 못했었던 케이스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의 케이스로 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오히려 예상되는 원가가 실제로 들어간 원가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즉 예상 원가를 훨씬 더 크게 잡고 있기 때문에 준공되는 시점에 오히려 일회성 이익이 찍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원가율에 있어서 크게 뭐 빅베스가 날 가연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플랜트나 토목과 관련해서는 각 프로젝트마다 특징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 미래 수익성을 예상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지표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공시상에서도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혹시 볼 수 있는 건가요? 매출 총이익률이 아마 공시 데이터에 나와 있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100%에서 매출 총이익률을 빼면 원가율이 계산이 되는 형식이고요. 사실 공정률은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추정을 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조금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말씀을 드린다면 플랜트라던가 주택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년이 걸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형적으로 역U자로 공정률이 올라오거든요. 이 말인 즉슨 3년차 때 매출이 확 잡히고 앞에 1, 2년차 혹은 4, 5년차 때는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게 잡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대형 프로젝트가 착공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오래 잡혀있는 그 현장의 매출보다는 늘어나겠구나. 그리고 크게 늘어난 다음에는 다시금 빠지는 그림이 연출되겠구나 정도는 유출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종종 이제 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